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양대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시장의 내용은 시장이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가지게 만들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화면에 다시 일어나는 주도주, 태양광, 풍력, 조선, K방산, 2차전지라고 또 써놨는데요. 지수는 하락했는데 시장의 내용은 힌트를 주기도 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 또 하나 던져주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발빠른 시황에 더불어서 기존의 주식 수다 같은 형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마감한 원인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느냐? 다 뉴스 보셨겠지만요. 미국 증시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다가 장 막판에 급락을 하면서 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까지 더 이상 안 떨어지려고 하는 흐름, 그런데 오늘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장 초반에는 강세 1% 넘는 상승세도 보였어요. 다우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FOMC 회의 결과 0.75% 인상 기정 사실이었죠.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 정도면 하고 올라갔었는데요. 문제는 기존 위원들의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 앞으로 어디까지 올려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점을 찍었던 그런 표가 있거든요. 그 점도표상의 올해 목표 금리 바로 그 부분이 한 단계 높아진 4.4%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긴축이 조금 더 진행될 것 같다라는 의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긴축의 속도를 좀 올리겠다. 비슷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장 막판에 갑자기 1시간 남겨놓고 급락을 했습니다. 이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 속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죠. 우리나라 증시 그래서 환율 영향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여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역의 환율에서 또 윗꼬리 달고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1414원. 얘 양봉을 뻗으면서 1400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러한 악재 속에 미국 증시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0.63%, 장중에는 마이너스 1.62%까지 하락했는데 1%가량 반 이상 낙폭을 줄인 것이죠. 여기다가 코스닥 지수 한번 같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2.55%까지 급락을 했다가 0.46%까지 낙폭을 줄였어요.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것이죠. FOMC 회의, 그것이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D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전후에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오늘 오전에 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늘 반 그리고 내일 반 매수를 하는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께 오늘의 투자 전략으로 그렇게 제시를 또 해드렸습니다. 그런 결과 오늘 저점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요 10시 42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 저점 때는 지켜주려고 하는 흐름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놓고 보면은요 외국인의 선물 옵션 포지션이 상승 포지션이고요. 물론 주식 매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600억, 400억 매도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일자별로 보시면은요. 선물은 왔다 갔다 단타를 친다 그랬죠. 그런데 최근 일주일 넘게 콜옵션 매수 올라간다에 돈을 걸고요. 풋옵션 매도 내려가지 않는다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즉 상승 포지션을 계속 짜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 어저께까지 계속 진행됐는데 이러한 부분이 상승 포지션이 하락 가운데 나타났고 오늘 그로 인해서 저점에서 올라왔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우리 함께 하셨던 가족 여러분 바로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이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하락하는 와중에 상승 포지션을 계속 잡고 외국인이 손해보는데도 왜 잡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100포인트 넘게 10% 넘게 250포인트죠. 250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자리에 왔네요. 근데 이때와 비슷한 현상이 최근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7월 초반부터 계속 올라왔었던 주도주 과연 무엇이었을까? 태양광, 풍력, 조선, K방산 2차 전지였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해보죠. 오늘 특징주가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요. 하나솔루션부터 보죠. 7월 중순이죠. 바로 이 부분 7월 중순 최저점 찍고 올라오면서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오늘 이렇게 올라간 가운데 한화솔루션을 중심으로 태양광 업체들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3.3%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2.7%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2.7% OCI 2.5% 상승하면서 연동되는 흐름 테마로 움직였거든요. 태양광. 그리고 좀 더 센 흐름 CS윈드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7월 저점 지수랑 또 한번 비교를 해보죠. 코스피 지수 바로 여기죠. 저점 찍고 CS윈드는 바로 그 지점부터 쭉 올라가면서 주도주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CS 베어링이라든가 동국 SNC 등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하면서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다라는 거. 그러면은 풍력과 태양광 대체 에너지 주들이 지수를 지난 7월 달에 이끌었었던 대장주 역할, 주도주 역할을 했는데 그 힌트를 하나 준 것 아닌가라는 오늘의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K방산주, 조선주 하나씩 보도록 해보죠. K방산주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7월 바로 요쯤 중순, 초중순이죠. 이후 급등을 해서 4만원에서 8만 5천원까지 더블 이상의 시세를 보여줬는데 지수란 연동해서 또 한번 볼까요? 바로 그 부분이죠. 즉 주도주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방산주에서 LIG 넥선 같은 맥락의 흐름이 또 나왔죠. 오늘 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현대 로템도 그렇고요. K방산도 같은 맥락의 흐름이 나왔어요. 2차 전지주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해보면은요. LG 에너지 솔루션 조금 더 빨리 시작은 했습니다만 저점 이후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대장주라 그랬죠. 7월 초반 이후 대장주 역할을 했단 말이죠. 대장주예요. 얘는요. 주도주이기도 하지만 대장주. 그 이외에 에코프로 BM 약간 다르지만 오늘 올라가는 연동된 흐름 나타냈고요. 그럼 2차 전지 보셨고요. 조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최근 어제도 올라갔지만 오늘도 올라가면서 조선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현대중공업 바로 7월달 저점 안 깨는 선 7월 초 지수랑 연동해서 또 한번 볼까요? 거의 비슷한 맥락.
그 이후 지수랑 거의 연동했어요. 고점 치고 빠졌는데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오늘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좀 더 강한 가볍다고 해야죠. 현대미포조선 같은 맥락에서 지점에서 올라가면서 소폭 조정을 줬죠. 그 이후 오늘 어제 또다시 올라가는 조선주의 흐름.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지난 7월 초중순에 있었던 수급 동향 앞서 보셨었던 상승 포지션이 짠 이후에 지수는 쳐 올렸고 그리고 2차 전지 K방산 조선 풍력 태양광의 주도주가 이때 탄생을 해서 끌어올렸는데 바로 오늘 저점 잡은 그 상태에서 이들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이러한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 염두에 둬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 나타났던 하락 흐름이요. 똑같아요. 지금과 FOMC 회의 앞두고요. 이 긴축 부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그것이 또 한 번에 나와서 하락했던 거거든요. 이럴 때 제가 태양광 풍력, 조선, K방산 2차 전지는 왜 주도주가 되느냐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실적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고 주변 상황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성장성에 꿈을 줄 수 있는 것이 주도주라 그랬죠. 지금 태양광 풍력 여전히, 조선 여전히, K방산 2차전지 여전히 좋습니다. 왜 좋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업종이고요. 두 번째, 환율 수혜를 받죠. 원달러 상승에 수혜를 오히려 받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이들 주도주들이 앞으로 다시 이때처럼 올라갈 수 있는 여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더불어서 올 특징주 단에서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이츠한불 고점 돌파를 합니다. 화장품주, 리오프닝주도 관심주로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국 화장품 오늘 장 초반 하락을 딛고 다시 고점을 또 갱신합니다. 뒤이어서 코리아나 화장품주,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끌고 간다라는 점에서 리오프닝주까지 동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자, 지난 7월 초에 있었던 이런 흐름, 그 이후에 주도주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흐름, 앞으로 뭔가 힌트를 주는 것이 아닐까 감히 여러분께 제시를 하면서 여전히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주도주는 주도주 값을 하는 거예요. 태양광, 풍력, 조선, K방산, 2차 전지 그리고 뒤이어서 자동차와 리오프닝 관련 화장품, 여행, 항공 이들 종목군 역시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이 아직 있으니까 좀 더 힘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힘드시죠? 하지만 이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제 저점을 찍었을 수도 있고 오늘 오전에 악재가 나오더라도 하락 출발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저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이 좀 있는 분들은 어제 반, 오늘 반, 오전에 반 매수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100% 종목이 꽉 차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이렇게 살려고 반반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조금만 더 힘내시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쫄지 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는 쫄려서는 안 되겠죠. 더군다나 태양광주, 풍력주 오히려 저점은 아직도 높습니다. 예, 저점 저 아래 있어요. 주도주 역할을 충분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힘내시고요. 함께 하셨다면 이들 종목들 다 포트에 있지 않았을까 한번
기대도 여러분들 해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